별을굽다라는 시인데, 이 시는 일상적으로 일상 속에 매몰된 현대인들이, 지치고 힘들게 사는 현대인들이 과연 이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견뎌갈까? 그런 면에서 힘의 원천은 뭘까? 여기 화자는 그런 겉으로 무표정한 얼굴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에너지,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호적 시선과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별을 굽다야. 이 별을 굽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시다라고 생각되겠지만 중간중간에 시어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터득하기 힘든, 뭐 연결된 시상전개의 관계,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공부하다 보면 좀 재미난 시라고 볼 수 있어. 일현하고 이현은 뭔가 그들에 대해서, 현대인이지,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 의문을 가졌고, 그 의문에 대한 해답들을 저 밑에 2연, 4연, 뭐 5연, 뭐 이런 데서 힘의 원천이 뭘까? 물론 이제 이야기를 하게 해주겠지만, 저 끝부분에 가면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힘의 원천이 뭔지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어.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시가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단 말이야.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 실제로 있는 거지. 실제로 있는 공간이라면, 우리가 문학작품의 실제 공간이라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사실감이란 말이야. 사실감. 사실감이라는 건, 사실감을 부여하게 되면 우리가 신뢰하게 되고 더 시에 깊숙하게 몰입하게 되겠지.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뒤를 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저 수많은 얼굴들이 누군데? 뭐 현대인이야. 서울 시민이고.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출근길에 지쳐서, 몸은 지쳤지만 출근해야 되는 직장인들의 모습, 현대인의 모습을 저 수많은 얼굴들이라고 얘기한 거지. 모두 붉은 흙가면 같다라고 했어. 뭐뭐 같다. 그래서 붉은 흙가면. 이 시어를 좀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돼. 이게 외형상은 모두 붉은 흙가마 같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 저 사람들의 얼굴이 붉은 흙가마 같아 라고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지하철 그 터널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거기가 뭐 이렇게 흙으로 만든 동굴 같잖아. 그러면 지하철의 모습이 바로 붉은 흙가면이고, 붉은 흙가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도 붉은 흙가면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일단 이 붉은 흙가면은 무표정한 얼굴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돼. 아무런 표정이 없는 가면 같은 얼굴. 그렇지? 부정적이고 가면과 같은 얼굴이다. 일단 여기 해석은 이렇게 할게. 사실은 그게 아니니까 뒤에 끝까지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원했을까? 이렇게 됐단 말이야. 불가마가 바로 붉은 흙가면을 구워낸 근원이겠지. 그러니까 근원이란 말이야. 근원. 붉은 흙가면은 불가마에서 나온 거야. 근데 불가마에서 구원했으니까 열이란 말이지. 열. 뜨거운 열. 근데 사실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생명력이야. 이거 지금 다 말해버리면 안 되니까, 불가마에서 붉은 흙가면, 무표정하고 부정적인 가면을 저렇게 많이 구원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붉은 흙가면, 이거는 무표정하고 부정적인 수많은 얼굴들을 말하는 거고, 불가마는 근원이 뜨겁게 구워내는 건데, 거기에서 구워낸 모습들이 모두 붉은 흙가면, 즉 수많은 얼굴들이라, 그런 뜻으로 연결되겠네. 그지? 붉은 흙가면은 어디서 나왔어? 불가마에서. 불가마는 붉은 흙가마의 근원이 되겠어. 근원. 그러니까 붉은 흙가마는 붉은
흙가면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모두 저 수많은 얼굴들이다. 지하철에서 마주한 얼굴들이다. 그 다음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라고 했는데 이 무표정한 저 얼굴은 모두 지하철을 타려고 했던 승객들이고 어디에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자, 두 눈을 아침마다 번쩍 뜨게 하는 힘. 자, 힘의 원천이 뭘까? 지치고 힘들었는데 저 힘은 삶의 의지고 삶의 의지와 동시에 열정이란 말이야. 저들이 무슨 힘으로 무슨 에너지로 아침마다 눈을 번쩍 뜨고 나왔을까? 그리고 표정을 보니까 생기도 없고 힘도 없고 열정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어나서 아침마다 나올까? 자, 이게 이제 일종의 궁금증이라고 보면 되겠지.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 속에 지하철 아니란 말이야. 그지? 지하의 도시는 바로 이렇다. 이런 느낌이 나지. 기척도 들리지 않을 지하야 지하.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하에 왔으니까 힘이 났을까? 아, 자, 그러면 밀물져 가게 한다는 얘기는 밀려서 간다는 얘기지. 얼마나 밀물져 간다는 얘기는 밀려서 간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무표정하고 기운도 없어 삶의 열정도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지하도 아까 저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 삶의 공간. 도시에만 있는 한정된 공간이지만 여기도 출근하기 위해서 여기를 거쳐가야 되잖아. 그러면 출근해서 일을 한다. 삶의 의지와 열정을 불태운다.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가는 이 과정도 삶의 공간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거고 이 사람들이 떠밀려 가고 있지만 밀물져 가고 있지만 저마다 의지와 생명력을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 사람들의 힘은 뭘까? 어디서 나온 걸까? 이 점점 더 궁금해져 가는 거야. 이연에 지금 나온 게 궁금증을 이야기한 거고 이 궁금증은 이 2연부터 시작된 이 궁금증은 3연, 4연, 5연 이렇게 가면서 해소가 될 거야. 하늘, 3연으로 갈게. 하늘 한 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려 앉아 별들을 감화해서 구워내는 분. 자, 별들을 감화해서 구워내는 분은 누굴까? 저들을 구워내는 건 조물주겠지. 조물주. 창조주. 신이란 말이야. 신. 조물주.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운명의 별빛이 지상에 내린데 자, 여기서는 사실은 운명의 별빛이 지상에 내린 건 저들은 출근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는 거지. 지하철을 타는 것을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린 거야. 그러니까 조물주가 저렇게 만든 거지. 물이 쏟아지듯 몰려가는 땅 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은 여기까지 닿기만 하는지. 지하에 있으니까 저 별빛은 땅 속까지 오진 않겠지. 그런데 조물주의 운명은 이렇게 햇빛처럼 햇빛은 땅 속으로 비치지 않지만 조물주의 운명은 이 땅 속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각한다면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 어디까지 닿기나 하는지. 그러면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조물주의 어떤 별빛 그러니까 운명이 되겠지. 운명은 여기까지 여기 어디야? 지하까지 오지 않는다. 비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 않겠지? 뭐 이렇게 해석한 거야. 조물주 때문에 저 사람들이 여기 지하에 출근하려고 이 힘든 무표정한 얼굴로 왔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공간이 바로 땅속 지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물주의 별빛 운명이 올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면이다. 수많은 사람들 몸속마다 밖에서 볼 수 없는 뜨거움. 자, 여기 드디어 나왔다. 밖에서 볼 수 없는 이 뜨거움이 뭘까? 이게 삶의 열정이고 삶의 열정. 몸속마다 삶의 열정이 있어. 일렁거리나 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표정하고 무기력하지만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오는 거야.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 불가마가 하나씩 있대. 불가마는 뜨거운 열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진흙은 사실 생명이 없는 거라면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진흙이 되지 않으려는 생명을 가진 얼굴이야. 그러니까 진흙과 붉은 얼굴, 붉은 가면, 붉은 흙가면이겠지, 그지? 자, 요거는 좀 다르다. 진흙은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하고 붉은 흙가면은 그래도 생명이 있는 거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생명력의 원천은 불가마에서 왔다. 그러면 이 불가마는 삶의 원천인데, 열정의 원천인데, 사람마다 심장, 마음속에 하나씩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붉은 흙가면을 쓰고 무표정하지만 힘들지만 나온 거야. 그러면 다소의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진흙에서 머물지 않고 붉은 흙가면이 되겠다는 의지가 그들을 일깨우고 끌어냈다. 그런 얘기지. 아, 그래서 마음속에 그 뜨거움, 여기서 뜨거움을 할게. 뜨거움 하나씩 있으니까 저렇게 일어나서 출근하는구나.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 지하철에서 바라본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은 죽은 얼굴이라고 생각한 거지.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살려고 하는 얼굴들이다. 라고 화자는 인식하게 된 거야. 그 붉은 흙가면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삶의 의지를 가진 모습이라면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가 불가마에서 온 거고, 불가마는 우리의 뜨거운 심장, 삶의 의지로부터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걸 화자는 인식한 거야. 마무리. 저렇듯 10년, 20년, 50년의 얼굴을 구워내고 있었으니 10년 동안, 20년 동안, 50년 동안 꾸준히 살려고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붉은 흙가면이지만 살아가려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심장 나왔네.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굽는 붉은 흙가면. 뜨거운 속이 굽는, 여기까지가 심장, 삶의 열정이고, 그 뜨거운 열이고, 이건 심장이란 말이야. 심장은 붉은 흙가면인가 보다라고 했으니까 뜨거운 심장이 요 심장이라는 뜻이야. 구워내는 붉은 흙가면인가 보다라고 했어. 그러면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삶의 원천은 바로 심장에서 나온 거고, 그 심장은 삶의 의지, 붉은 흙가면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붉은 흙가면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이 시는 해석이 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연을 잠깐 볼까? 이연 다음에 이연에 보면 힘이라고 나오는 힘. 여기 지금 본다면 이연의 힘. 이연에서 막 찾고 싶은 힘은 뭘까? 자, 살려고 하는 힘, 살아가는 힘. 자, 그러면 이거는 사연에서 보면 뜨거운 것에서 출발하다는 얘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뜨거운 것은 심장이고, 심장은 삶의 열정이며 뜨거운 에너지고 열이다. 이게 불가마는 다시 붉은 흙가면으로 이어진다는 거야. 연결이에요. 그래서 무표정한 얼굴들, 삶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려고 하는 거나, 그 살려고 하는 열정은 어디서 나올까? 뜨거움에서 나온다. 뜨거움은 바로 심장이고, 그 뜨거운 심장에서 나온 열기를 구워내는 게 불가마다. 그러니까 불가마가 아까 지하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하철을 불가마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불가마라는 지하철을 통해서 삶의 의지와 열정을 불태운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이걸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 있죠. 출근. 근데 이 지하철을 불가마라고 그랬어. 불가마. 삶의 열정과 에너지가 불타는 거. 이 불가마는 붉은 흙가면을 나타내는 붉은 흙가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붉은 흙가면은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야. 살려는 의지가 있는 거야. 의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불가마에서 붉은 흙가면을 구워내는 것처럼 지하철에서 우리는 삶의 의지를 불태운다. 혹은 삶의 의지를 높여간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지.
얘는 모두 심장, 뜨거운 심장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 심장은 삶의 원천이며 의지의 시작이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뜨거운 심장, 살려는 의지가 지하철을 타고 그 다음에 붉은 흙가면의 모습으로 출근하는 거야. 그러면 출근하면 직장에 가겠지. 열심히 일할 거야. 열심히 일하는 것의 원천은 심장으로부터 지하철 출근도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무표정한 붉은 흙가면이지만 거기는 생명력 같은 의지가 있다는 얘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 나온 흙가면의 가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가면은 원래 얼굴을 가린 거잖아. 근데 이 시는 역설적이게도 역설적인 발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가린 것이 가면인데 숨겨놓은 것이 가면인데 사실은 그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게 가면이다. 살아서 움직인다. 뭐가 움직일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뒤에 뜨거운 가슴이 있다. 뜨거운 가슴. 이게 열정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뜨거운 가슴은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근하는 거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오는 게 뭐냐면 별을 굽다라는 제목의 의미를 잠깐 볼게. 좀 길어져서 미안한데 끝까지 들어봐. 제목은 별을 굽다인데 별은 원래 에너지를 방출해서 빛을 내는 거야. 빛을 낸단 말이야. 그러면 그 빛이라는 것은 환한 것인데 실제로 에너지를 태우는 거란 말이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라고, 태우는 거라고. 그렇다면 별을 굽다라는 것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 더 발전된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거야. 삶의 의지를 불태운다. 그러면 불태우는 거는 에너지 방출로 본다면 삶의 의지를 세우는 거다. 그러면 결국 별을 굽다는 그 붉은 환한 빛을 내는 것은 결국 그 내면에서 뭔가 하려는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까 조물주 운명이 나왔는데 운명하고는 좀 다른 거야. 운명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지라는 주체적 의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말해주는 게 별을 굽다 제목의 내용이란 말이야. 우리는 스스로 별을 굽는 거지. 또 하나 가면이라는 것은 원래 가면은 무표정한 얼굴이니까 무엇에 해당되냐면 무표정한 얼굴이 가면이야. 그런데 이 무표정한 얼굴은 결국 죽음이라고. 죽음. 하지만 여기서의 붉은 흙가면은 죽음이 아니란 말이야. 생명력이 있다 그랬지. 붉은 흙가면. 왜냐하면 이 붉은 흙가면이 무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살려고 나와 있는 표정이고 여기서는 삶의 의지인 삶의 열정이 만들어낸 거야. 즉 불가마가 만들어낸 거라고. 불가마가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붉은 흙가면은 죽음과 대조되는 모습이야. 무표정하다고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붉은 흙가면을 역설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역설적인 표현도 등장시킨단 말이야. 자, 그럼 전체적으로 또 정리를 또 하고 끝낼게. 좀 길어져서 미안해. 자, 그럼 볼까? 여기서는 지금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나서 그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뭐 깨달은 거야. 현대인의 삶에 대한 본질을 인식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거야. 인식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다. 이 시의 특징은 뭐냐면 지상하고 지하. 요거는 대조가 되겠지. 지상의 세계와 반대는 지하의 세계고 지하철이 지금 출근길이니까 대조적인 어떤 것인데 지상은 조물주의 운명대로 따르는 거지만 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은 운명론이고 한쪽은 뭔가 의지에 의해서 개척하는 개척론이란 말이야. 저 둘은 대조의 의미를 담고 있고 세 번째
현대인의 무표정한 얼굴을 흑가면이라고 해서 흑가면에 비유하고 있다. 비유. 하지만 이 흑가면은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열정을 통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는 표상, 겉으로 드러난 게 흑가면이야. 물론 지치고 무표정한 표정이 이 표정을 갖고 있지만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은 삶의 어떤 의지를 불태우는 노동 혹은 일하는 직장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하철도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공간, 도시의 공간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지. 네 번째 서리적 표현이 나와. 서리적 표현. 당연히 서리적 표현은 강조지.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인식과 깨달음에 대해서 그건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느꼈단 말이야. 죽은 게 아니야. 무표정한 얼굴이 이렇게 깨달은 거야. 그 다음에 환승역이 나왔지. 4호선 환승역. 야, 환승은 뭐야? 지하철을 갈아타는 거잖아. 그러면 도시의 삶이 바로 이런 거다. 도시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의 삶이 계속 일정하게 좋을 수는 없어. 혹은 계속 부자일 수는 없어. 뭐 아니면 계속 즐거울 수는 없어.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순간순간 변곡점에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도시적인 삶이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다. 이게 별을 굽다 김혜수님의 시인데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분석하면 지금 내가 설명한 것 이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현대인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반성과 성찰 뭐 이런 시라고 보면 되겠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영상을 보도록 해.